자, 오늘은 싱크, 싱크 등등등. 그거 하기 전에 잠깐 해시 복습을 하면, 해시가 뭐였? 디퓨전한 특성이 있어서, 디퓨전한 특성이 있어서 콜리전 리스턴스를 가지고 디퓨전하고 충분히 크기가 크면 무작위하게 나눠서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보통 달성되는 원리가 permutation, substitution 하고 XOR. 이거를 permutation이나 substitution이나 XOR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을 하면 그게 약간 각각의 이제 값들을, 그러니까 비트 하나하나를 y가 만약에 256비트라고 하면 그 각각의 비트 하나를 거의 무작위로 세팅하는 거랑 유사해지고 그 효과, 그것 때문에 이제 디퓨전한 속성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y 크기가 충분하니까 콜리션 리지스턴스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나만 내가 그때 뭐 하려다가 이야기를 안 한 한 가지만 더 반복을 하면, 근데 왜 뭐 간단하게는 이야기했는데 왜 무작위하게 섞으면 값의 평균이 그 값들이 다 평균을, 그러니까 그 각각의 샘플들의 평균이 왜 전체 평균하고 계속 비슷해지는가? 내가 그래 간단하게 그냥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하고 넘어갔는데, 중심극한 정리 때문에 그런 건 맞고, 그런 건 맞는데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자, 우리가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진다 하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진다고 하면 1이 나올 확률, 2, 3, 4, 5, 6이 나올 확률이 다 동일하잖아. 네. 다 동일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의 이제 실제 평균 값은 이 전체 썸해서 이렇게 되구나. 평균은 이제 3.5에 수렴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뭐 100번씩 던진다고 하면 그 100번씩 던졌을 때 각각 나온 숫자를 평균을 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주사위가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되지? 1, 2, 3, 4, 5, 6에 대해서 각각 또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기가 힘들긴 하구나. 그러니까 주사위 두 개가 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오는데 7이 나오는 케이스가 6번이지. 1 더하기 6, 2 더하기 4 뭐 이렇게 해가지고 1은 아예 나올 수가 없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넷, 3 5, 4, 7, 8, 9, 10, 11, 12 여기까지 나오지. 자, 그러면 이거는 다시 또 평균이, 얘는 나올 수 있는 평균이 2 곱하기 1. 이거 이제 36번 던졌을 때 이제 뭐 그런 숫자긴 한데, 잘하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이 이거고,
이게 아니죠. 그래, 평균은 7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거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겠다.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 자 다시. 자 평균이 7인데 7이 나오는 개수가 6개지. 그러면 전체 개수 대비, 전체 케이스 대비 평균의 케이스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한 16% 정도, 17%, 16.6% 정도, 16.6% 정도가 평균이랑 같이 나온다. 근데 이제 우리 주사위를 3개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 주사위를 3개를 던지면 뭐, 자,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나오지. 네. 여기 16, 어디야? 여긴가? 이쯤 되나? 대충 이쯤 되나? 여긴가? 대충 이쯤 될 것 같은데? 네. 자, 이거는 몇 케이스가 어떻게 돼? 117부터 따져보면 117부터 이거 또 세려 1, 2 1, 2, 7부터 7이 아니지. 7이 안 나오지. 6 1, 3 이거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개수가 어느 정도 많아지면 거의 평균이, 실제 평균 값, 그 전체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랑 비슷한 놈이 거의 절대 다수가 될 테거든. 사이즈가 커지면. 근데 그거를 내가 중심건강 정리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 중심건강 정리. 이걸로 안 되겠다. 그래, 이거는 나중에 어차피 이거 통계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되거든. 중심건강 정리는 통계하면서 한번 해야 되니까 그때 좀 제대로 찾아가지고 다시 하는 거로 하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퓨전 하게 되는 경우는, 디퓨전 하게 된다니까 아까 전에 내가 저게 뭐냐 윤자한테도 설명을 했지만, 이제 256비트 값이 있어. 256비트의 값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시 출력이 256비트로 나오는 SH256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야. 256비트가 있으면 각각의 비트가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면, 그게 다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는 뭐 특정 비트 하나 켜지면 이게 뭐 예를 들어 굵은 어떤 선이다 하면 그 주변 것도 다 1이고 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디펜던시가 있는 거고, 디펜던시가 있으면 그 디퓨전 하지 않은 거야. 어떤 하나 점이 켜지면 주변 게 점이 켜져가지고 뭐 그 부분이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어제 했던 이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띠가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 보일 거야. 그거는 이미, 이거는 요 줄은 대체로 검었다라는, 그러니까 검은 게 나오면 검은 게 많다라는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고. 디펜던시가 있다고. 이런 거는 이제 디펜던시가 없고,
그렇게 이제 무작위적으로 막 반복을 그러니까 하게 되면 전체 그러니까 어쨌건 512 차원짜리 256 비트짜리에서 값을 뽑을 수 있는 케이스는 총 2 곱하기 2의 256승만큼의 개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2의 256승이면 어떤 숫자냐면 2의 256승이면 뭐 1에다가 0을 77개를 더한가 붙인 거야. 1조가 20개도 안 돼. 1조 뭐 1경이 20개도 안 되는데 77개가 공이 붙어 있는 숫자인 거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개를 뽑는 거잖아. 디퓨전하게 돼 있다고 하면. 그럼 그 중에서 한 개를 뽑는데 뽑으면 그 뽑았어. 그러면 이제 결합 비트가 어떻게 켜져 있고 꺼져 있고 켜져 있고 꺼져 있고 되는데 그거 평균을 내면 얼마일 건가? 전체 표본에서의 평균은 우리가 알고 있지. 0에서 255까지 반복한다 하면 127이 평균이잖아. 그럼 그건 명확하게 안다고. 그러면 이제 근데 우리가 표본 그러면 거기서 전체 10에 77개 붙인 샘플들 중에서 랜덤하게 한 개씩 뽑아. 그게 이제 디퓨전하게 값을 그러니까 비트 하나하나를 무작위적으로 할당한 거랑 똑같은 거고. 그렇게 하나를 뽑았어. 뽑으면 걔의 평균은 얼마일 건가? 주사위 딱 6비트짜리 6비트가 아니지. 주사위가 한 3비트라고 치면 되겠다. 3비트짜리에서는 3비트짜리는 2번만 해도 두 개를 합쳤을 때 이제 평균으로 나올 게 16.7%가 나온다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커지면 평균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 랜덤하게 하나 뽑은 놈의 평균이 전체 그러니까 전체 이제 모집단의 평균이 127하고 거의 비슷할 확률이 99.99999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근데 이제 비트 수가 이제 256비트가 아니고 비트 수가 2비트 이러면 이제 달라지지. 2비트 이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고 이게 저게 뭐냐 256비트면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주사위인데 주사위 눈이 1에서 6까지 있는 게 아니라 0이랑 1만 있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는 거야. 주사위 눈이 0이랑 1이 있는 주사위가 있어. 그리고 이제 한 번 던져. 한 번 던지면 그 표본이 하나 0인 거는 0이고 1인 거는 1이지. 그러면 뭐 평균으로 나올 확률이 아예 없지. 두 번 던져. 두 번 던지면 이제 0이 나올 확률이 0.255 1이 나올 확률이 0.50 2가 나올 확률이 0.25 이렇게 되지. 그러면 세 번 던져. 세 번 던져. 그러면 0이 나올 확률 1, 2, 3, 4 이렇게 되지. 세 번 던지면 이렇게 되면 얘는 확률이 0.125 0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0.5의 3승. 자, 이거는 0.5의 3승인데 케이스가 세 가지지. 0, 100, 010, 00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2는 11, 011, 101, 110. 그러니까 똑같이 또 세 개지. 똑같지. 0.5의 3승 곱하기 3. 그러면 0.5의 3승. 0.5의 3승, 이거 0이 0.5의 3승, 이거는 이해되나? 0이 나올 확률도 50%고 1이 나올 확률도 50%잖아. 근데 0이 나오려면 합계가 0이 나오려면 셋 다 0이라 해야 되지. 0, 0, 0. 그러니까 0.5, 그러니까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곱사건의 확률 이런 거 배웠어? 고등학교 때 배웠나? 자, 그러면 이제 요만큼 또 평균 근처의 확률이 이만큼 증가했고, 그 다음 네 번 하면, 이건 세 번, 네 번 하면, 이건 똑같이 0.5에 4승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점점, 가세는 점점 줄어들고, 평균, 점점 뼈 쪼개지는 거야, 이렇게. 점점 뼈 쪼개지는데 이게 4개야. 이게 4개가 아니라,
이게 4개가 아니라 256이 되면 어떻게 되냐? 255겠지. 점점점 해서 255가 되면 겁나뼈 쪼개지고, 그 겁나뼈 쪼개진다는 게 이제 중심각 정리로 유도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직접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일일이 쓰려니까 한데, 점점 뼈 쪼개지는 거야. 점점 뼈 쪼개서 뽑으면 대부분 다 평균이야. 그 엄청나게 많은, 아까 말했지만 여기 10의 77가 10의 77승 개의 케이스 중에서 랜덤하게 뽑는 건데, 랜덤하게 뽑으면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 평균이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하고 거의 대부분 항상 일치한다. 그러나 요게 이제 요 2짜리 요게 요렇게 하는 분포가 이항 분포고, 이항 분포에서 요 n이 존나 커지면 실제로 우리가 졸라 많이 듣는 그거 많이 들어봤지? 그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분포, 정규 분포, 이항 분포에서 n이 커지면 정규 분포의 수렴해. 정규 분포라는 게 그런 데서 튀어나오고 막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연결되고. 하여튼 그렇게 뼈쪼개지고 대부분은 평균인 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아닌 값이 특이한 거야. 특이한 게 아니라 얼마나 특이한지는 알고 있잖아, 우리. 최고라면 어떻게 돼? 최고라는 게 256비트 중에 앞에 0이 한 10개, 20개 있는 걸 찾는 거야. 10개, 20개가 나오는 어떤 패턴을 찾는 건데, 그거를 GPU 이빨 동원해가 겨우겨우 돌려서 하나 찾잖아. 그런 패턴. 어쨌건 디퓨전하게 충분한 슬롯 수가 있을 때 디퓨전 하다는 거는, 디퓨전하게 만들면, 디퓨전 하다는 거는 결정적이긴 하지만 랜덤하게 그냥 비트 비트 하나하나가 거의 독립적으로 얘가 켜졌다고 얘가 켜지고, 얘가 켜졌다고 얘가 꺼지고, 이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되는 패턴이 만드는 게 디퓨전이고, 그 디퓨전 하다는 게 그런 독립적인 패턴이라는 거고, 그 독립적인 패턴은 permutation, substitution, XOR 이거를 그냥 반복해서 섞으면 여러 개의 표본을 추출해서 섞는 거기 때문에 그게 점점 모집단의 평균이랑 비슷해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디퓨전한 속성을 가진 거야. 이게 다시 또 중심각항을 그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여튼 졸라 뒤섞으면 막 섞으면 무작위랑 거의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 인 거야. 그리고 그런 디퓨전 특성 때문에 이제 콜리전 리지스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꼴랑 256비트밖에 안 된다는 거는 파일은 사이즈 존나 크잖아. 존나 개수 많고. 그래도 근데 그걸 전체 개수로 생각을 하면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디퓨전이랑 속성만 갖추면 콜리전 리지스턴스는 자동 따라온다. 그래서 디퓨전 속성 맞추는 거는 그냥 각각의 비트를 랜덤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섞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된다는 거를 이렇게 보여줬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어디지? 왜 이래? 어디 갔어? 나중에 숫자가 이제 XOR 이건 아니고 크립토 하나 HAR 내가 민을 찍어버려가지고 이미지가 없어서 헷갈렸구나. 이거는 왜? 이거는 해시고. 요거구나, 요거. 자꾸 이런 식으로. 이거 랜덤이 아닌데? 랜덤으로 한 게 아니라 뒤섞고 뭔가 한 건데? 이 랜덤이랑 우리 눈으로 보기 거의 비슷하지. 얘는 명확하게 다르잖아. 얘는 뭐 거의 똑같아 보이지.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똑같아.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아.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 중에 한 개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됐고, 자, 그 다음에 싱크. 일단 싱크부터. 자, 우리 프로그래밍 코드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A는 1, 뭐 B는 2, 뭐 if A, 뭐
equal b 뭐 then 뭐 print 뭐 크다 else print 다르다 뭐 이렇게 했다고 치자. 이건 뭐 무슨 의미예요? 모르겠네. 스크립트. 루아라고 치자. 맞나? 루아 스크립트도 이거 용도. 자 이렇게. 자 그럼 싱크는 그러니까 싱크라는 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대로지. 순서대로 실행이 돼. 얘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 얘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 얘가 실행이 되고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if는 이제 얘가 실행을 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면 얘를 실행하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얘를 실행하고 이제 하지만 어쨌건 순서대로 가는 거야. 건너뛰긴 하지만 여기 뭐 포문을 넣어도 자 포문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 제어 흐름이 이렇게 가다가 다시 왔다리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을 하지만 좌우지간 어쨌건 순서대로 실행을 하고 얘가 그냥 순서대로 실행한 걸 그냥 넓힌 거지 한 줄씩. 이거 이제 in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그냥 프린터 A가 10번 실행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한 줄씩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야.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이게 실행이 되고 그게 이제 싱크 방식의 이제 실행을 하고 보통 다 그렇지. 그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펑션 콜이지. 예를 들어서 뭐 print 뭐 mass.뭐 random 뭐 이렇게 호출했다고 치자. 그러면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요걸 실행하는데 요게 어떤 함수 호출이니까 이 함수 부분에 가서 함수를 다시 실행하고 다시 돌아오지. 함수를 실행하고 다시 돌아와. 방금 그건 되게 중요한 거냐. 함수를 다시 실행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이것도 다 싱크 방식이에요. 어쨌건 순서대로 그러니까 규정된 순서대로 하나씩 수행하는 거야. 반복문은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고 if문인 경우는 한 칸씩 건너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그 함수 코드로 점프해가 거기서 실행을 하고 다시 끝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또 실행하는 거고 한 줄씩 하나씩 순서대로 하나를 실행하는 게 완료가 돼야 그 다음 걸 실행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는 봐봐. 그러면 저쪽 가서 수행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스택이라는 자를 오조를 많이 쓰고 자 내가 이 함수가 def 테스트라고 치자. 이런 함수라고 치자. 그러면 스택에 제일 처음에 테스트가 쌓여 있어. 그 다음에 테스트가 쌓였는데 그 다음 이거 랜덤을 호출해서 랜덤이 쌓여. 이렇게 랜덤이 쌓이고 테스트 쌓이고 그러면 랜덤이 끝나고 나면 랜덤이 빠지고 또 다시 테스트로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함수 콜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랭귀지라는 과목을 들으면 이제 있는 내용인데 함수 콜 할 때는 스택에다가 내가 돌아올 위치가 어디라는 걸 넣어놓고 네가 수행 끝나고 나면 일로 돌아와라고 넣어놔. 뭐 그게 뭐 또 스탠다드 콜 방식이냐 파스칼 콜 방식이냐 뭐 어쩌고 있는데 뭐 그런 건 됐고 그러니까 뭐 요즘엔 그런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위치를 스택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 호출할 함수 그 주소로 점프를 해. 그 코드로 점프를 해. 점프를 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내가 다 끝나고 나면 리턴 값을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면 요 함수가 내 바로 밑에 있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그 정보를 뽑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그 스택에다 푸시를 해. 그렇게 하고는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주소로 다시 점프하는 거야. 그럼 코드가 그렇게 간다고. 다시 그 설명을 했구나. 코드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실행하는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코드 포인터라고. 그 이제 사실 그 인텔 레지스터에서 인텔 기반 CPU에서는 뭐 그럼 뭐라고 불렀더라? 무슨 레지스터가 있는데 어쨌든 포인터가 있어.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문장을 하나씩 실행을 하는 거야. 그게 기본적인 컴퓨터의 이제 실행 방식이고 그게 이제 싱크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렇게 해가 이제 어떤 조건을 어디론가 다른 코드로 붕괴하려면 점프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어떤 뭐 몇 번지로 점프해 가면 거기서 수행을 하다가 거기서 다시 걔가 다시 또 점프를 하는 거야. 함수 호출은 어떻게 시행하면 그 함수의 번지로 점프하고 이 함수가 내 수행이 끝나면 스택에서 값을 하나 꺼내. 그 꺼내는 게 내가 돌아가야 될 주소야.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스택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점프해야 될 주소 빼내고 리턴 값을 집어넣고 다시 돌아가야 될 요 주소로 다시 점프해. 그럼 돌아오면 거기에서는 함수 콜하고 함수 콜을 받는 부분에 코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럼 걔는 다시 또 스택에서 값을 꺼내. 그게 리턴 값이야.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처리가 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싱크 실행 방식이고. 자, 이제 싱크 실행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문제가 이런 거야. 트레인 뭐 이런 코드 했다고 치자. 데이터 소스가 싱크풀인 데이터를 싸그리 다 갖고 와 라는 코드야. 근데 이제 이게 막 한 뭐 1억 건이 있다고 치자. 뭐 1억 건 될 것 같은데. 1000만 건은 우습게 될 것 같은데. 1000만 건이야. 그럼 여기 수행할 때 졸라 오래 걸리겠지. 요걸 처리할 때 졸라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요 부분을 수행을 할 때 졸라 오래 걸릴 거 아니야. 이게 한 1억, 이게 한 1000만 건이라. 그럼 졸라 오래 걸리겠지.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코드가 화면을 갱신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그려줌 이런 코드였다고 치자. 이게 실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그럼 이제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건 금방 끝나지? 이건 금방 끝나지? 이거 이제 그러면 A 1이다, B가 2다라는 걸 화면에다가 이제 뿌려주고 마우스 포인터도 그려줘야 되는데 이거 갖고 오느라 화면을 못 그려. 화면을 못 그리면 어떻게 돼? 그거 이제 우리 그냥 이게 뭐 목통대처럼 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야. 그게 그 상태야. 실제로 자바스크립트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냥 무한루프 무한루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000만 번 돌려봐. 그럼 그냥 목통돼 있어. 그냥 이렇게 렌더링이 안 돼가지고 똑같아. 그럼 이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자, 싱크하기 전에 스레드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내가 이제 그 기본적인 컴퓨터 수행은 그 코드를 실행하는 포인터가 있고, 요 포인터가 가리키는 걸 실행을 하고, 또 그 다음 포인터로 넘어가고, 또 그 다음 포인터로 넘어가고, 물론 그 포인터를 일씩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씩 더해지다가 if문이 있으면 이렇게 점프도 하고, 함수 호출 콜 명령이 있어도 점프를 하고, 포문이 있어도 점프를 하지. 이렇게가 끝까지 그러니까 반복문이 끝까지 오면 다시 반복문이 시작으로 이렇게 다시 점프해. 그렇게 띡띡띡띡 포인터가 움직이는데 그 포인터 하나가 스레드 하나라고 보면 돼. 그렇지. 스레드는 싱크로 실행하는 이건 그냥 실행? 뭐라고 해야 되나? 말로 참 한마디로 규정하려니까 참. 그러니까 스레드 한 개가 하나의 싱크형 처리를 담당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려나? 싱크 처리를 담당한다. 자, 싱크 처리는 하나가 끝나기 전에는 그 다음 포인트로 못 넘어가잖아.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오래 걸리는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을 하면
다른 스레드를 실행을 하면 그냥 넘어가겠지. 근데 대신 요 트레이닝 데이터 카운터를 만약에 찍어준다고 치자. 만약에 자 화면에 트레이닝 데이터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자, 싱크로만 했을 때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놈 때문에 얘가 때문에 뒤에 코드가 느리게 수행이 되니까 이런 이제 뒤에 코드가 느리게 수행되면 문제가 되는 상황. 대표적인 상황이 이제 화면에 뭐 그려야 되는 상황이지. 이런 상황일 때 문제가 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별도의 스레드로 빼주면 그러면 포인터가 각각 따로 놀잖아. 하나의 포인터는 지금 내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수행이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 근데 포인터가 하나 더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잖아. 얘는 아직 안 끝나고 멈춰 있어도 얘는 별도로 그냥 독립적으로 간다고. 근데 여기서 한 거를 여기서 받아서 써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얘가 끝나기를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이런 식이야. 옛날 방식은 이제 옛날 방식은 대략 이런 식이야. wait for single object. 내가 트레이닝 데이터 해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얘가 완료가 되길 기다린 다음에 그 완료가 되면 이제 프린트 then 트레이닝 데이터 이런 식으로 찍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기다렸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걸 저게 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뭘 하고 하기 시작하면 이게 난리 부르스야. 난리 부르스고 지금 내가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락이라는 것도 스레드가 여러 개인 경우는 또 그러니까 동시성 문제가 발생하거든. 1번 스레드가 A를 100으로 바꾸고 있는데 100으로 바꾸고 있는 도중에 B 스레드가 그걸 읽어가. 그럼 어떻게 돼? 쓰레기 값을 읽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깊게 들어가면 오늘 그거 하느라 다 끝나니까 그거는 이제 제끼자고. 근데 이렇게 짜기 시작하면 이제 짜기가 너무 힘든 거야. 짜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스레드가 한 개이면 편한데 두 개가 되면 하여튼 락 처리, 동시성 처리 때문에 머리가 아파. 이제 많이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스레드는 또 서버 안 할 거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스레드를 한 개만 쓰면서도 그러니까 스레드가 여러 개가 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짜기가 어려워지는 것도 있는데다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는 동시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락을 잡아야 돼. 데드락도 발생할 수 있고. 데드락은 이런 상황이지. 한쪽에서는 A1, B2 이렇게 할당하고 또 다른 스레드에서는 B는 1, B는 1, 자 A는 2 이렇게 할당했다고 치자. 이렇게 할당해.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AB는 어떤 상태일까? 얘가 먼저 수행이 됐으면 1, 2일 거고 얘가 늦게 수행됐으면 1, 2일 거고 얘가 먼저 수행이 됐다면 2, 1이겠지. 근데 요게 이렇게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행이 되면 A는 1, B는 2 될 수 있다고. 잠깐. 이게 수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수행이 되고 얘가 수행이 되면 A, 2, B, 2 이럴 수 있다고. 이게 다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섞인다고. 섞일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야. 실제로 섞여. 이렇게 해도 되죠. 이런 순서로 돼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어. 얘가 수행이 되고 얘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또 얘가 수행이 되고 얘가 수행이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2일이니까 상관이 없구나. 얘가 수행되고 얘가 수행되고 얘가 수행이 되고 얘가 수행이 되면 A는 2고 B는 2지. 섞이지. 뭐야? 아니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동시성 문제지. 그래서 이제 싱글 스레드가 편하고 요즘에 메인 트렌드, 요즘에 트렌드는 다 싱글 스레드로 짜는 거야. 근데 야, 싱글 스레드로 짜면 동시성 문제는 없는데 아 씨발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이래야 되는 거잖아. 1000만 건 읽어야 되는데 이거 한 뭐 1분 걸린다고 치자. 그럼 1분 걸리는 동안 하면은 그냥 먹통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싱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싱크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죠. 싱크 방식으로. 그러니까 포인트가 여기 실행하고 있는 게 끝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안 끝나고 넘어간다고. 안 끝나고 넘어가게 만들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안 끝나고 넘어가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끝나고 넘어가게끔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자, 실제로는 끝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 콜백 방식인데, 자, db.get source sync 하여튼 뭐 적당히 쉬자. 내가 뭐 문법 잘 기억이 안 나. 펑션. 또 파이썬도 아니고 씨발 자바스크립트 아닌 괴물 뭐 대성한 문법이 나오긴 하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는 리절트 이렇게. 그게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약간 그 프라미스 문법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레지스터 콜백 db.get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낫겠다. 됐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방식을 바꾼다고. 레지스터 콜백 해가지고 요거를 수행을 하는데, 요게 수행이 끝나면 요 함수로 호출해줘 이거야. 뭐 짬뽕이 되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떤 식의 특성을 가지지? 기본적으로 얘를 수행하고, 그 다음 얘를 수행하고, 그 다음 얘도 수행을 끝낸 거야, 사실은. 콜백 방식은 이거를 그게 뭐 따로 처리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이걸 수행한 거야. 이걸 수행하고, 이걸 수행을 하고 그 다음 또 바로 넘어가는 거야. 화면 갱신을 하는 거야. 화면을 갱신을 하니까 바로 처리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걸 넣어야지. 그다음에 화면에 훈련 데이터 개수 출력 이렇게 넣었다고 치자. 이렇게. 아까는 이제 그 뭐 스레드 방식일 땐 그 스레드에 해당 처리가 된 걸 기다렸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고, 얘는 이제 거꾸로야. 요거를 나중에 따로 실행을 하되 실행이 끝나면 이 함수를 수행해 주세요 하는 거야. 그래서 콜백이지. 콜백. 다시 완료되면 다시 거꾸로 콜해줘. 완료되면 이 함수로 호출해줘야. 그걸 등록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사실은 등록하고 넘어가는 거야. 끝난 거야. 사실 이게 수행이 된 거야. 수행을 하고 끝나는 거야. 실제로는 수행이 된 거야. 근데 요 안에 거는 수행이 됐느냐? 요 안에 건 수행이 안 됐지. 요 안에 건 수행이 안 됐는데 요거는 수행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화면을 갱신하고 마우스 포인터 그려주고, 그러다가 이제 그저 아무것도 수행이 끝나고 이제 쉬고 있다가 이제 요게 수행이 끝나면 요 콜백이 수행이 돼가지고 화면에 트레이닝 데이터 개수가 탁 하고 출력이 되겠죠. 수정이 해서 딱 출력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싱크야.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는 싱크라는 거는 뭔 소리냐면 사실 컴퓨터는 싱크로밖에 실행이 안 돼. CPU는 싱크로밖에 실행이 안 돼. GPU도
싱크로밖에 실행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동시에 이제 동시에 뭘 많이 할 뿐인 거지. 그러니까 순서대로 실행 안 돼요. 이거 뭐 왔다 갔다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순서대로 실행이 됨에 있어서 실제로는 이거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놈을 나중에 수행을 하고 걔 수행이 완료가 되면 이걸 호출해줘라고 하는 그 콜백 패턴으로 어싱크를 처음으로 구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컴퓨터 처리는 싱크 방식이야. 우리 뭐 폰노이만 머신, 튜링 머신 이런 거 보면 그냥 포인터 이동하면서 한 개씩 실행하는 거잖아. 그 포인터가 이동하는 거고 모든 컴퓨터는 다 그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놈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졸라 빠르면 필요 없다. 모든 처리가 졸라 빠르면 어싱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느린 거, 디스크를 긁는 거, 뭐 DB 연산하는 거, 사용자 입력을 기다려야 되는 거 이런 건 존나 느리잖아. 사용자가 느리잖아. 사람인데 빨리빨리 입력해주나. 뭐 타자 뭐 빨라봐야 1분에 1000타 700타 넘으면 골라 빠른 거고 1000타 넘기도 힘들고 그건 존나 느린 거지. 1분에 1000타 해봐야 뭐 얼마라고. 초당 뭐 몇 타라고. 졸라 느린 거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처음에는 스레드로 해결을 했어. 포인터를 동시에 여러 개를 돌린다. 근데 포인터를 동시에 여러 개를 돌렸더니 아까 보여줬던 뭐 이거 A B는 그럼 여기 이제 포인터가 각각 따로 있잖아. 여기도 포인터가 있고, 여기 포인터 있고, 여기 이제 포인터가 있어. 근데 요 포인터가 요거 갔다가 요 포인터 여기로 가기 전에 이 포인터가 이건 먼저 들어와. 그러고 나서 이 포인터가 이렇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포인터가 여기로 갔다고. 그렇게 되면 2가 되잖아. 무슨 상황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코드를 머릿속에서 A와 B는 절대로 같은 값을 안 가지도록 내가 코드를 다 짜놨어. 내가 코드를 아무리 열심히 봐도 A와 B는 같은 값이 될 수가 없어. 그 전제하에 내가 로직을 짜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A가 클 때는 뭐 어떻게 하고 B가 클 때는 뭐 어떻게 하고 했는데 돌려봤더니 씨발 A랑 B랑 똑같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당해봐야 알아. 당해보면 이게 진짜 디버깅이 안 돼. 디버깅이 안 돼요. 진짜 디버깅이 어려워. 나도 진짜 넥슨 때 윈도우 서버 풀 IOCP로 만들어진 윈도우 서버 막 하는데 와 씨발 그 버그를 잡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스레드를 여러 개를 쓰는 거는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서. 그래서 뭐 펑셔널 랭귀지라든지 뭐 이렇게 스레드를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기법 뭐 심지어 파이썬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뭐 길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아예 그냥 길을 써도 근데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문제는 발생을 하고 이렇게 나눠진 거는 길을 써도 사실 소용없고 길은 동시에 딱 읽는 경우만 막아주는 거지.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되는 거는 막아주지 못하거든요. 전혀. 길을 써도 뭐 문제가 있고 길이 뭔 소리냐 그건 나중에 알고 저기 찬혁이 기준에서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콜백 패턴이라는 게 등장했다. 이게 콜백 패턴이야. 콜백 패턴은 싱크인데 오래 걸리는 놈을 따로 빼는 거야. 따로 빼서 나중에 요거 실행 끝나면 요거 호출해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함과 동시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이슈는 뭐야? 그러면 레지스터 콜백이 등록한 요 함수들 요것도 함수고 요것도 함수지. 그럼 먼저 요 함수부터 먼저 요 함수로부터 먼저 점프를 해가 실행을 다 끝나고 돌아오면 다시 요 함수로 점프를 하면 되겠지. 콜백 함수로 점프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레지스터 콜백이 가면 얘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무엇일까 그러면? 결국은 레지스터 콜백으로 등록을 했어. 그러면 현재 요 그러니까 테스트 요걸 실행하던 스레드가 요 처리를 담당했어. 그러면 요걸 실행하는 스레드는 누가 될까? 요걸 실행하는 스레드. 그거는 뭐든 할 수 있어 사실. 뭐든 될 수 있는데 뭐든 될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랑 같은 스레드가 해. 같은 스레드가 해야 동시성 문제가 없기 때문에. 동시성 근데 이제 그 말고 이제 이벤트 루프 이런 거 이제 말을 읽어보면 뭐 웹 이거 레지스터 콜백은 이제 웹 API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브라우저 안에 넘기면 브라우저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온 타임아웃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브라우저의 별도 스레드에서 처리를 해. 하지만 근데 브라우저는 유저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지. 그러니까 유저 코드는 지가 막 멀티스레드 신경 쓰면서 안 짜잖아. 그러니까 콜백 안에서도 막 이게 데이터 막 액세스 하잖아요. 봐봐. 이 콜백 안에 봐봐. 이 트레이닝 데이터 막 액세스 하고 있지. 근데 이 db.get 여기서 뭐 해? 얘가 뭐 여기서 리절트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 뭐 할당받아 또 다른 데서 뭐 하고 있으면 이 변수를 또 막 누구는 읽고 있고 누구는 막 쓰고 있고 막 개판 오전 됐다고. 그래서 유저 코드를 실행하는 스레드는 보통 한 개 같은 걸로 쓰고, 그렇게 해야 동시성 문제가 없으니까. 그게 아닌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DB를 뭐 콜하는 처리라든지 뭐 타임아웃을 처리하든가 이런 거 아예 유저 코드랑 격리돼서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별도의 스레드를 보통 쓰기도 해. 근데 일단은 같은 스레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스레드로 하면 이거 언제 실행하나요? 같은 스레드라는 소리는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언제 실행이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벤트 루프라는 게 등장하죠. 내가 찾아서 준 게. 야, 어디 좀 썼냐? 프론트엔드에서 썼냐? 자, 일단 저건 집어치우고 일단 코드부터 보자고. 자, 이제 이 코드를 보면 메인 해가 실행을 하면 제일 처음에 자 하면 어떻게 되냐? 퍼스트 이제 찍히지? 순서대로 실행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 다음 set timeout이 실행이 돼. set timeout이 실행이 되는데 set timeout은 내부적으로 이 함수를 수행을 안 해. 바로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set timeout이 일단 그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이 레지스터 콜백이랑 똑같은 거야. 나중에 수행해야지 하고 넣어놓기만 해. 그거를 테스트 큐에 넣어놓지. 테스트 큐에 넣어놔. 테스트 큐에 요거를 그냥 넣어놔. 정확하게는 얘가 레지스터 콜백 플러스 실제로는 웹 API 중에 타임아웃 웹 API도 같이 넣어놓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더 정확하게 요게 통째로 테스트 큐에 들어가 있어. 통째로 테스트 큐에 들어가 있어. 요게 통째로. 자, 테스트 큐에 넣기만 해.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레지스터 콜백이 내장이 돼 있는 거야. 요거 통째로 테스트 큐에 들어가 있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자, 테스트 큐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당연히 이 함수는 수행이 안 됐지. 그래서 세컨드가 안 찍혀요. 세컨드가 안 찍혀. 그러고 나서 console.log 서드 하면 그러니까 서드가 찍히지. 그러고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함수잖아. 요거 함수 호출해서 수행이 돼서 끝났지. 끝나면 더 이상 자 메인이 수행이 끝나면 이게 뒤에 코드가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콜 스택에 아무것도 없지. 제일 처음에 메인이 있었어. 메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console.log 호출하면 그 스택에 console.log가 떠. 그러다 console.log 호출이 끝나면 console.log가 빠져. 그러면 스택에 아직 메인이 있지. 그 다음에 또 set timeout가 호출해 가면 스택에 set timeout이 올라왔다가 얘는 내부적으로 테스트 큐에 자기 자식과 테스트 큐에 0초 후에 실행한다는 그 함수 하나 그냥 테스트 큐에 넣어놓고 또 리턴해. 그러면 이제 또 스택에서 set timeout도 빠지지. 그 다음에 스택에는 뭐가 들어와? 또 console.log가 들어오지. 그럼 스택에 또 console.log 들어왔다가 또 빠져. 그러고 나서 함수 수행이 끝났지? 그러면 스택에서 메인도 빠지지. 그럼 이제 스택에 뭐가 남았어? 아무것도 없지. 그때서야 테스트 큐의 걸 하나 뽑아가 다시 콜 스택에 넣어. 그럼 테스트 큐에 뭐가 있었어? 얘가 있었지. 얘가 있었죠. 그럼 얘는 0초 기다려. 지가. 거기서 0초 기다려. 실제로. 0초 기다려. 그렇게 하고 0초로 기다린 다음에 다시 테스트 큐에 얘를 넣어. 얘가 일종의 또 콜백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뭐가 들어와? 셋 타임아웃도 또 테스트 큐에서 빼가지고 콜 스택에 넣었는데 셋 타임아웃 시행이 또 끝났잖아. 얘가 이제 적당히 시간 차고 나면 이제 이거 셋 타임아웃은 사실은 더 훨씬 더 이제 행동이 복잡한데 그런 행동이 복잡한 건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줘.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해줘. 하면 다시 또 그 콜백을 다시 또 테스트 큐에 넣어. 그러고 나서 셋 타임아웃 호출이 끝나면 여기 또 콜스택에 아무것도 없지. 그럼 그때 또 테스트 큐에서 또 뽑아. 집어넣고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다시 세컨드가 지키는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 건데. 뭐야? 자, 뭐 콜스택, 힙은 그냥 메모리 영역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어떤 우리가 함수 호출을 할 때는 항상 그게 그 함수 호출하고 처리하고 다시 돌아오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콜스택 구조야. 콜스택 구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쭉쭉 호출하고 들어오고 하는데 비동기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만 콜백 패턴으로 그 콜백 큐에 넣어. 그런 다음에 콜스택이 비워지면 콜백 큐의 거를 빼가지고 콜스택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게 이벤트 루프야. 응? 왜 응이지? 아직 응할 단계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거는 콜 스택을 쓰고 왜 여기는 콜백은 왜 큐를 쓸까? 이거는 스택인데 얘는 큐잖아. 스택은 뭐요? 먼저 제일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온 거고 큐는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제일 먼저 나온 거잖아. 자, 여기는 또 하나 숨어 있는데 필요가 없어서 생략된 게 하나 있지. 우리는 코드는 항상 순서대로 시행된다 했지. 그거는 사실은 코드 큐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드 큐에 코드를 넣고 뭐 하나씩 빼가지고 처리한다고 생각해도 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따로 안 만들지. 왜냐하면 그냥 기본 컴퓨터의 기본 처리 방식이 그냥 순서대로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싱크 방식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코드 큐라는 건 없어. 하지만 사실은 코드 큐라는 게 있지. 코드 큐를 실행하다가 그 코드 큐에서 그 하단 코드가 펑션 콜이야. 그러면 그때 콜 스택에 넣는 거야. 콜 스택을 이용하는 거야. 그 펑션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한 구조가 스택인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콜백 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콜백은 내가 지금 처리 안 하고 나중에 다음에 실행해주라고 떠넘긴 거잖아. 걔는 사실은 원래는 그 실행된 순서대로 실행이 됐어야 된다. 그래서 큐식으로 하는 거야. 들어온 것부터 먼저 하나하나 실행한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 함수 콜을 제외하고는 함수 콜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기 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큐야.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실행이 돼야지. 콜 스택은 오직 함수 처리 때문에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콜 스택이 비워진 다음에 콜백 큐에서 빼가지고 집어넣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아직 콜 스택에 뭔가 남아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최초에 지름했던 엔트리 펑션이 아직 실행 중이라는 뜻이야. 그렇잖아. 엔트리 펑션. 아까 여기 같으면 뭐 우리 같으면 이제 테스트라는 함수고 테스트라는 함수가 아직 실행이 덜 끝난 거야. 콜 스택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는. 콜 스택에 뭔가 아직 자기 자신 제일 먼저 엔트리 펑션이 제일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엔트리 펑션이 아직 실행이 덜 끝났다는 거야. 걔가 실행이 다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싱크로 나중에 콜백 처리하려고 했던 거를 하나씩 수행을 하는 거야. 순서대로. 그런 구조로 짜야 그나마 사람이 덜 헷갈린다고. 그렇게 짜야 사람이 덜 헷갈린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봐봐. 순서대로 보면 이거 수행되고 그 다음에 이 줄이 시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가 시행되잖아.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 근데 여기 또 셋 타임아웃이 또 있고 있다고 치어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이 줄에 안에 있는 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다 스윙이 되고 다 스윙이 끝나고 나서 콜백들이 순서대로 스윙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실행된다는 거를 최대한 보존을 한 거예요. 만약에 뒤에 스윙이 된다 이러면 뭔가 이제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되는 순서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변수 여기서는 A를 1이라고 할당이고 여기는 A를 2라고 할당이겠어. 그럼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봤을 때는 당연히 A는 2일 것 같잖아. 2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순서가 만약에 그게 콜백 Q면 1이겠지. 1 할당, 2 할당 했는데 자. 씨발. 어이구. 자 이렇게 했다. 내가 이런 코드를 봤다고 치자. 이런 코드를 보면 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면 당연히 A가 2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게 만약 Q가 아니라 스택이면 어떻게 돼? 1이 되겠지.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얘가 그 다음 실행이 될 테니까. 그러니까 리더빌리티가 개판이 되겠지. 기본적으로는 그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 흐름이 사람에게 가장 이해가 쉬워. 사실 이거 바꿔서 만들어도 돼. 바꿔서 만들면 뭐가 문제야? 바꿔서 만들어도 사실 상관없어.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싱크 웨이트로 가는 핵심 동기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가장 이해가 쉬운 거는 그냥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 거야. 근데 순서대로만 실행해서는 프로그램을 못 짜니까 왔다가 다시 위로 돌아가는 반복문이 있는 거고, 이게 건너뛰는 조건문이 있는 거야. 반복문과 조건문이 없으면 튜링 머신이 아니고 튜링 컴플리트 아니고, 그러면 이제 튜링 컴플리트 머신이면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할 수 있어라고 증명이 돼 있는데, 튜링 컴플리트가 아니면 뭐 이상한 용어를 쓰는데, 어쨌건 조건문과 반복문이 둘 다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못 짜는 프로그램이 왕창 생겨. 반복문은 좀 이제 이겨내지가 있지. 이제 네 나중에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만들기 시작하면 반복문 없이 만들어진 스마트 컨트랙트 언어들이 꽤 있어. 이제 그걸 대체하는 이제 맵 이런 거, 펑션을 하게, 맵 뭐 이런 거, 리스트를 받아가 한 번에 뭐 하나 이런 거, 그런 개념.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하게 되고, 어쨌건 조건문 없이는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반복문도 기본적으로 없이는 짤 수가 없지. 그 맵 같은 그게 내부에서 안전하게 반복문을 처리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유저 코드에 반복문이 없을 뿐 실제로는 함수 안전하게 제공되는 빌트인 함수에는 반복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건문과 반복문 없이는 짜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 순서대로 읽는 거잖아. 우리 이 책 순서대로 읽지 막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안 읽잖아. 그거야. 거기에 최대한 부합하게 그나마 짜준 거야. 콜백이라는 어쩔 수 없는 구조 때문에 당연히 순서대로 실행은 아니지. 그러니까 얘가 제일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돼. 순서대로 실행은 아니지. 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콜백 구조를 쓰는 이상.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지. 이거 셋 타임하고 빼면 되잖아.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빼면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실행이 되겠지. 근데 이게 A에다 1을 할당하는 과정이 씨발 진짜 막 다이아몬드에다 1이 새기는 과정이라 졸라 오래 걸린다고 치자. 1분 걸린다고 치자고. 그럼 이게 1분 블럭돼 있겠지. 이 메인 스레드가 결국 얘를 실행하고 끝났지만, 이거 아까 콜 스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말했지만 사실은 시스템 콜 스택에는 밑에 더 있지. 화면을 그린다는 거예요. 유저의 함수 하나를 호출해가 메인을 실행하고는 다시 돌아오면 사실은 웹브라우저가 관장하는 시스템 영역의 콜 스택이 있지. 그거는 돌아오면 내가 이제 화면도 그리고 뭐 업데이트도 하고 윈도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윈도우 이동했으면 다시 이제 기존에 그 지우고 여기 새로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짓을 다 해.
해야 돼. 이제 그 옛날에 뭐 MFC 프로그램이나 옛날에 이제 그 로우 레벨 프로그램을 짜봤으면 알아. OS에서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원래 있던 자리를 지우고 여기 새로 그려야 돼. 뭐 맥OS나 이런 건 모르겠다. 윈도우는 그래. 윈도우 MFC로 짜본 거래. 내가 알아서 참 해. 그래 내가 원래 있던 자리를 안 지우면 이렇게 윈도우 할 때 그런 거 못 봤나? 윈도우 이렇게 쭉 이렇게 이동시키면 이게 원래 자리도 남아 있고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그려져가지고 창이 막 100개씩 뭐 10개씩 막 이렇게 막 우르르 나오는 거. 그래. 자기가 지워야 돼. 그렇게 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전에 이렇게 싼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내가 보이는 그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 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싱크 콜백으로 뺀 것만 나중에 수행이 된다. 콜백으로 뺀 것끼리는 순서대로 실행이 된다라고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게끔 만든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내 이벤트 루프 글들 졸라 많이 봤는데 아니 그 왜 이렇게 만들어 왜에 대한 설명이 없어.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설명만 잔뜩 있고 왜라는 게 설명이 없는데 꼭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거야. 이해하기 쉬우라고 한 거고 아니 그러면 또 태스크 큐는 별도 스레드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왜? 자 그런 거 자 콜스택을 실행하는 스레드 따로 있고 이 콜백 큐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따로 있으면 바로바로 동시 실행가 탁탁탁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콜백 큐에 넣은 게 이걸 처리하는 별도 스레드를 두고 콜백 큐에 딱 들어오면 여기서 콜스택이 비워지기 전이라도 여기서 처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지.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도 콜스택에 있는 코드도 유저 코드고 콜백 큐에 있는 것도 유저 코드야. 근데 그 유저 코드는 유저를 못 믿는 거야. 이 새끼가 동시성 처리 이런 거 잘했는지 못 믿는다고.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다시 바꿔 말하면 못 믿는다 보다는 유저가 그거를 내가 동시성을 신경 쓰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야. 변수가 동시에 접근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거. 당장 이것만 해도 동시에 접근되지. 이거 둘 다 들어가고 스레드로 하는데 스레드 풀 이거 딱 들어왔어. 근데 콜 스택이 요거 콜백 큐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두 개라고 치자. 그러면 얘랑 동시에 실행되겠지. 그치? 그 동시에 실행되면 어떻게 돼?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태야. 내가 코드만 보고는 이 값 A가 어떤 값일지를 예상을 못 한다고. 실제로 예상이 안 돼. 어떨 땐 1이고 어떨 땐 2야. 지 맘대로야. 그냥 그때 그냥 OS 꼴리는 대로 그냥 CPU 꼴리는 대로 지 맘대로야.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을 못 짜죠. 어려워서 못 짠다고. 그러니까 이제 존나 한번 계피를 토해봐야 하는데 멀티 스레드가 되는 순간 존나 어려워. 그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앞으로는 특수한 서버를 짜는 상황이 아니면 멀티 스레드를 쓸 일이 없어. 멀티 스레드는 쓸 일이 거의 없어. 그거는 뭐 윤석이도 마찬가지고. 윤석이도 뭐 하면 그냥 쟤한테 뭐 멀티 GPU 트레이닝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냥 거기서 딱 지원해주는 그것만 딱 쓰면 되지. 그럴 일은 거의 없어. 뭐 우리 회사에서 멀티 스레드를 쓸 사람은 써본 사람은 현수랑 저게 효민이밖에 없지. 나랑 늙은이 둘은 빼고 아마 쓸 일이 없을 거야 앞으로. 왜 굳이 구태여? 왜 굳이 구태여? 콜스택을 처리하는 스레드와 콜백 큐를 처리하는 스레드가 왜 같은 걸로 했느냐? 멀티스레가 되면 뒤져. 그냥 그거 하나만 기억해. 그냥 뒤져. 그걸 다 설명하려면 오래 걸려서 뒤지고. 그러면 도대체 이 스레드 한 개면 언제 콜스택을 처리하고 언제 콜백 큐를 처리할지 규정을 해야 되잖아. 그게 이제 이벤트 루프라는 거가 그런 방식인 거고, 그거는 유저 콜스택이 비워지면 콜백 큐에서 한 개를 빼서 콜스택으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실행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콜백 큐에서 하나 빼가지고 콜스택으로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이벤트 루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벤트를 계속 돌린다. 이 콜백이 사실 일종의 이벤트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벤트 루프라는 이름이 붙었어. 그러면 씨발 콜백 큐라고 하지 말고 이벤트 큐라고 하지. 이벤트 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0초 후 셋 타임아웃으로 발생하는 실제 타임아웃이 타임아웃 이벤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유저가 뭐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요 콜백을 실행해라.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요 콜백을 실행해라. 대부분 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걸 실행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보통. 콜백을 짜게 되면. 요때 요걸 해라. 요때 요걸 해라. 뭐 요거 실행이 끝나면 요거 해라 하잖아. 요 실행이 끝나면 요거 해라야. 근데 요 실행이 끝나면 요 실행이 존나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존나 오래 걸리는 게 뭐라 그랬지? 대부분이 유저 입력이나 DB 처리 같은 거. 요거 실행이 끝나면 요거 하라는 거야. 버튼을 누르면이라는 게 사람이 버튼을 누르는 그 액션, 그 함수 작업이 끝나면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놈이 끝나면 요거 해라가 이제 콜백인데, 그 오래 걸리는 놈을 약간 더 풀었으면, 오래 걸리는 게 사람이 뭐 텍스트를 치고 엔터 칠 때까지, 뭐 버튼을 누를 때까지, 뭐 스크롤을 할 때까지 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란 말도 주로 많이 쓰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스레드를 한 개를 씀으로써 동시성 처리에 대한 머리 아픔이 없도록 만든 거고, 두 번째, 이런 구조로 설계를 함으로써 한 스레드 한 개를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든과 동시에 그나마 최대한 리더빌리티를 높인 거야. 리더빌리티가 가장 높은 구조는 거듭 말하지만 순서대로 읽는 거야. 얘는 이제 순서대로 읽지는 못하지만 콜백으로 빠진 것만 빼고 일단 순서대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콜백들이 순서대로 일어나지.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셋 타임 아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뭐 셋 타임 아웃이 아니라 온 클릭 이러면 순서하고는 상관없지. 온 클릭 때 실행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 실행된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그 타이밍을 잡아주는 거는 웹 브라우저가 해주는 거야. 자바스크립트가 해주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가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태스크 큐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 얘가 자기 자신이 끝나면 그때 다시 요 콜백을 다시 거기다 집어넣어. 그리고 요 처리들은 같은 스레드에서 일어나지 않아. 웹 브라우저 구현에 따라 다른데, 크롬 V8 엔진은 요 set timeout이라든지 뭐 on click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같은 스레드에서 실행 안 되고 웹 브라우저의 스레드에서 실행돼. 그거 웹 브라우저의 스레드에 실행되는 모든 그 콜을 통칭을 해서 웹 API라고 불러. 여기서는 여기 뭐 웹 API라는 말이 있을 텐데. 웹 API. 웹 API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API로 돔, 아작스, 뭐 타임아웃 등이 있다. 뭐 콜스택에서 실행된 비동기 함수는 웹 API로 호출하고, 웹 API는 콜백 함수를 태스크 큐에 넣는다. 얘는 웹 API를 그냥 호출을 때리는 거고, 걔가 처리가 되면 태스크 큐에 넣는 거네. 그리고 웹 API는 멀티 스레드로 실행돼. 별도의 스레드로 실행돼. 근데 왜 별도의 스레드로 실행됐었냐면, 이거는 유저 코드가 아니야. 유저 코드가 아니라 웹 브라우저의 코드니까, 웹 브라우저의 코드고 얘는 유저 코드를 하나도 안 건드린다고. 유저 코드를 하나도 안 건드리니까 웹 브라우저 코드끼리만 스레드 세이프하면 되잖아. 동시성 문제 없게끔 잘 짜야 됐으면 되잖아. 그건 잘 짜놨어. 새로 짜는 우리가 짤 때 힘든 거지. 얘네들은 그런 거 신경 써서 짜놨지. 그렇게 해야지 풀 속도로 실행이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싱글 스레드도 되고, 싱글 스레드도 잡았고, 리더빌리티도 최대한 올린 거야. 자, 근데 리더빌리티도 최대한 올렸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게 콜백 지옥이라는 게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거든. 펑션 디스플레이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뭐 온 클릭 한 다음에 뭐 블라블라블라. 근데 또 요 안에서 다시 또 뭐 온 뭐 데이터 로디드 또 블라블라블라. 그러면 뭐 콜백이 다시 또 다른 콜백 올추라, 또 콜백 올추라고 해가 이게 콜백 지옥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뭐 짤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봐, 자 콜백 딱 치니까 콜백 함수 다음에 콜백 지옥부터 나오지. 얼마나 많이 검색이 되면 콜백 지옥. 뭐 이런 거. 이거는 이거 배웠나 너희들? 제가 제이커리 배웠나? 찬혁이? 따라 안 배웠지. 뭐 하여튼 이건 제이커리 문법이고 뭐 일단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 뭐 이걸 또 하고 또 콜백에 막 난리 부르스 이제 뭐 프라미스를 쓰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 프라미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있는데 이제 문법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지. 뭐 프라미스로 해야지. 근데 좀 콜백 지옥을 좀 명시적으로 나타내지. 딱 감명 오는 이런 게 없나? 뭐 이런 것도 콜백 지옥이고. 이게 도대체 언제 어디서 뭐가 사용이 되는지 정신 건강을 위해 생략 뭐 해결 방안, 동기화 함수를 실행, 콜백 함수를 분리, 프라미스 패턴 도입. 근데 이제 뭐 프라미스 패턴도 사실은 프라미스는 뭐냐면 어떤 비동기 작업을 먼저 쓰고 그 다음 끝나고 나서 뭐 한다 뭐 한다 이런 식의 문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이지. set time out then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거 사실 제대로 된 해결이 안 돼. 프라미스로 해도. 좋지 않아. 좀 그래. 그러니까 콜백을 좀 나이슬리하게 쓰고 좀 이렇게 체계화해서 쓴다 이거 뿐이지. 프라미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돼. 그러니까 콜백 치고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 어쨌든 콜백이라는 게 물 좀 먹었지. 자, 콜백이 들어오면 리더빌리티가 낮아지면 얘가 수행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딱 얘가 수행되고 얘가 수행된다 하는 그게 어쨌든 리더빌리티가 낮은 건데 이런 문법으로 쓰다 보니까 여 안에 또 콜백이 들어가고 또 콜백이 들어가고 또 콜백이 들어가는 이런 이제 뭐 이런 식 이런 게 실제로 생겨. 자, 생각해봐. 자, 버튼 클릭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우스를 뭐 어디 누르고 나서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고개 대고 나면 뭐 하고 또 이어서 뭐가 되고 나면 뭐 하고 이렇게 짠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주렁주렁 콜백 안에서 다시 콜백을 또 비동기 콜을 해서 또 콜백을 등록하고 또 그 콜백 안에서 또 비동기 콜을 해서 또 콜백이 등록되고 뭐 계속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짜다 보면 나중에는 디버깅을 못해. 멀티스레드를 피했던 게 디버깅이 힘들어가지고 피했는데 또 디버깅을 못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그나마 좀 깔끔하게 짜게끔 하는 게 이제 프라미스인데 프라미스는 나중에 알아서 하고 어차피 뭐 끝판왕이 나왔기 때문에 프라미스인데 이것도 뭐 그냥 그닥 뭐 그나마 좀 낫지. 근데 이제 진정한 이제 해결책이 나온 거야. 진정한 해결책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어싱크 어웨이트가 나온 거야. 자, 이 어싱크 어웨이트는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짜는 거야. 자, 이렇게 짜면 실제로 수행 순서가 얘가 수행된 다음에 그 다음 얘가 수행되고 그 다음 얘가 수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수행이 돼. 얘는 순서대로. 그럼 뭔 소리야? 싱크랑 눈에 보이는 실행 순서는 똑같지. 싱크도 이게 웨이트 눈이 아니고 뭔 짓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실행이 돼.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돼. 그렇게 해줘. 근데 또 싱크랑 다른 거는 요 디스플레이를 실행하면서 디스플레이가 뭐 헤비 콜 보자.
헤비콜. 자, 이 헤비콜을 수행하면서 싱글스레드야. 여전히 싱글스레드야. 그러면 헤비콜이면 만약에 이거 시크 방식이면 계획 실행한다고 이 뒤에 게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목통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시스템 그 UI 변경도 안 되고 그냥 목통돼 있다고. 어떡하나요? 그건 아니고 통과해. 싱글스레드인데 얘가 하면 나중에 다른 거 먼저 해. 실제로. 다른 거 먼저 해. 하고 얘가 끝나면 그때 다시 수행을 해. 할 수 있는. 또 돌아가고 이렇게. 결과론적으로는 뭐야?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됐지. 리더빌리티 낮은 문제 해결이 됐고. 왜냐면 순서대로 실행되니까. 이건 진짜 순서대로 실행되니까. 폴스트 하고 얘가 실행되고 그다음 소드 하고 얘가 실행돼. 실제로 순서대로. M과 동시에 싱글 스레드야. 근데 이게 오래 걸리는 콜 때문에 블럭이 안 돼.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어떻게 되냐면 까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또 와, 씨,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웨이트 D를 다 싸서 통째로 콜백이 잡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렇게. 웨이트 부분이 딱 나오면 여기만 콜백을 싸는 게 아니고 이 뒤를 통째로 다 콜백으로 싸. 여기 또 웨이트 있네? 여기 또 콜백으로 싸. 이것도. 또. 이렇게 수행돼. 첫 번째 찍었지? 그 다음에 어웨이트 나오면 어웨이트 밑을 통째로 다 콜백으로 싸. 그러면 얘는 이거 수행되고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끝. 그냥 바로 넘어가. 그러면 다른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되겠지. 근데 콜 스택이 비워지면 요 레지스터 콜백가 요 통째로 요 함수가 요 코드 블럭이 태스크 큐 콜백 큐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그 걔를 빼서 다시 콜 스택에 집어넣고 다시 또 돌리지. 다시 또 돌리면 이제 거기서 헤비콜을 수행하고 뭐 한참 걸리지만 어쨌든 별도로 수행을 했고 끝나면 콘솔 쓰면 스레드 찍고 그 다음 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또 레지스터 콜백으로 또 이제 빼주는 거야 이게. 또 뒤로 빼져 있어. 또 뒤로 빠져 있고 또 뒤로 빠져 있고 끝나면 또 여기 뒤에 뭐 여기 또 콘솔 좀 어웨이트는 그런 게 없지. 그러면 또 거기에 또 콜백 큐에 들어가 있고 그러면 또 다른 처리 다 끝나고 또 뭐 이게 뭐 시스템에서 웹브라우저에서 UI 업데이트하는 거 싹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콜 스택이 비어 있잖아. 그때 또 이제 태스크 큐, 콜백 큐에 있던 헤비 콜을 또 꺼내가지고 콜 스택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또 돌아가고 처리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순서대로 수행되는 거고 블럭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해되나? 콜백 구조는 이해하고 있나? 콜백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 자바스크립트를 아예 못 짜지. 그럼 그냥 콜백으로 그냥 떡칠이 돼 있으니까. 어떤 이벤트일 때 이거 실행해라, 어떤 이벤트일 때 이거 실행해라, 다 콜백이잖아. 근데 어싱크 어웨이트는 내부적으로 어웨이트가 딱 나오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나머지 전체를 다 콜백으로 싸서 콜백으로 다 넘겨버리는 거야. 전체를 콜백으로 넘기는 거야. 어웨이트가 나오면 그 뒤로 어웨이트 부분부터 그 뒤로 싸그리 다 콜백으로 싸서 넘기는 거야. 그래 어웨이트가 10번 나오면 콜백 10개짜리가 쌓이지. 그래 네가 하는 게 아니지. 자동으로 해. 자동으로 하지. 네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자 이제 뭐 대충 이해가 되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자 헤비콜이 1분 걸리는 거라고 치자. 실제 수행을 시작해서 처리 완료될 때까지 1분 걸리는 진짜 헤비콜이야 치자.
그러면 이 방식일 때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왜 있을 거야? 좀 콘솔로그 서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콘솔로그 아니고 중요한 걸 표시해야 된다거나 1분 동안 표시가 아예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안 되지. 그건 어싱크 어웨이트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냥 콜백으로 해도 마찬가지야.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콜백을 뺐다고. 자, 퍼스트 찍었어. 그 다음 퍼스트 찍고 나서 헤비콜을 하기 전에 이게 그러니까 UI 업데이트 같은 거 싹 일어나고 다른 거 다 처리가 딱 되게끔 보장이 돼. 다른 데서도 뭐 쌓인 게 있을 수 있잖아. 그걸 다 처리가 된다고. 그래 놓고 이제 헤비콜을 수행을 하고 끝나고 나면 얘를 수행하잖아. 얘는 지금 그냥 수행하잖아. 콜백 안에서는 헤비콜을 그냥 수행한다고. 이 시간 동안은 블럭돼. 1분 동안 블럭돼. 이 시간 동안. 어? 이해 안 되나? 이해되지? 이 시간 동안은 블럭돼. 뒤로 빼놨을 뿐 1분 걸리는 건 똑같아. 근데 왜 이런 구조를 쓸까요? 대부분은 헤비콜이 아니라 대부분은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게 많아서 그래요.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웹 API로 호출한다고. 그건 별도 스레드였어요. 유저 입력을 기다리다가 유저 입력이 딱 일어나면 그때 바로 콜백 큐에 요걸 콜백을 딱 넣어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꺼내가 실행하는데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유저 입력에 반응해서 뭔가 처리하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싱글 스레드를 하면 언젠가는 오래 걸리는 수행이 끝날 때까지는 언젠가는 블럭이 되지. 싱글 스레드인 경우. 언젠가는 블럭이 돼.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건 아니야.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유저 입력 같은 거를 그러니까 이걸로는 그게 해결이 되는 거 아니고 웹 API는 그걸 해결해 주지. 웹 API가 아까도 말했지만 웹 API는 별도 스레드로 수행된다. 그래서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걸 얘가 처리를 해줘. 근데 그러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오퍼레이션을 하더라도 만약에 웹브라우저에서 우리 뭐 DB콜 만약에 뭐 사실 여기서 뭐 DB콜을 바로 하는 건 없지. 근데 노드에는 있지. 노드 같은 경우는 DB콜 하는 것도 웹 API로 빠져 있다고. 그래서 그 오래 걸리는 게 별도 스레드에서 수행해. 블럭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헤비콜이면 안 돼.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어. 싱글 스레드의 한계야. 그거는 뭐 싱글 스레드인데 어쩌라고. 뭔가 오래 걸리는 거 수행을 시작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단지 이제 이렇게 하면 뒤에 수행해 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을 나눌 수 있는 거야. 멀티 스레드가 필요한 부분을 실행 엔진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거든. 대표적인 게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거.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게 사실 제일 오래 걸려. 그게 핵심이거든. 근데 유저 입력을 기다리는 부분은 내가 내 코드를 처리하는 그 메인 스레드 한 놈 걔가 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의 스레드, 뭐 노드의 스레드, 별도의 스레드에서 그걸 하고 있다. 그러니까 블럭이 안 되고 기다리는 동안 얘는 계속 돌고 있는 거야. 뱅글뱅글. 기다리다가 뭔가 이벤트 딱 발생하면 얘가 탁 해가 태스크 큐에 그러니까 콜백 큐에다 톡 넣어주는 거지. 그럼 그거면 또 다시 이제 콜스택 비워지면 또 콜백 큐에서 빼가지고 콜스택 집어넣고 또 다시 또 돌리잖아. 그렇게 하면서 쫙 돌아가는 거야. 그런 구조를 그러니까 이 자체만을 통해서 이 이벤트 루프 구조 자체만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함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웹 API 도움까지 받아서 해결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 컴퓨터의 그냥 기본 수행 구조는 그냥 싱크 구조다. 그냥 포인터가 있고 실제로 포인터가 있어. 그 인스트럭션 IP 맞을 거야 아마. 인텔 X86 CPU에서는 아마 그 IP라고 인스트럭션 포인터라고 아마 부를 거야. 정확한 이름 모르겠네. 하여튼 그 CPU에 레지스터가 있고 걔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하나씩 시행하는 거야. 사례들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오래 걸리는 놈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거를 회피하려면 멀티 스레드를 써야 되는데 별도의 포인터로 움직이는. 근데 멀티 스레드를 쓰는 순간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동시성 처리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싱글 스레드로 어떻게든 처리하는 구조로 하기 위해서 이제 콜백이라는 게 나왔고 그 콜백을 처리해주는 이제 콜백이라는 게 나와서 이제 싱글 스레드로 이렇게 시행하면서 이제 다 끝나면 이걸 수행해줘 뭐 하는 이런 이벤트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조에서 실제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웹 API가 담당해주고 이 웹 API는 내 코드를 실행해주는 그 스레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스레드에서 수행이 되고
그 별도의 스레드 수행되는 이 코드는 내 코드랑은 아무 연관 없이 별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동시성 문제가 없이 안정적으로 다 처리해서 리턴해 줄 수 있고 그런 구조인데 어쨌든 콜백 구조로 짜면 리더빌리티가 낮다. 수행되는 순서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렇게 쭉 한번 스캔하면서 순서 그 다음 또 한 번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와야죠. 근데 그게 또 콜백 안에 콜백 이렇게 들어가면 또 그 근수 순서대로가 아니야. 콜백 안에 콜백이 들어가면 이 콜백이 수행된 다음에 이 콜백이 수행되는 게 아니잖아. 또 순서가 뒤죽박죽 꼬인다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순서대로 시행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 씨발 머리가 아파진다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싱크 어웨이트라는 게 등장을 했고 이제 헤비 콜이라는 함수는 어싱크로 이제 선언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뭐 이런 거 어싱크로 선언을 한 함수를 어웨이트로 호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아까도 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콜백으로 싸가지고 보내놓기 때문에 밑에 코드까지 다 통째로 콜백으로 싸서 보내놔서 요게 되고 나면 다른 코드도 실행이 되고 다시 돌아오고 뭐 하는 그런 어싱크 구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 다음 이 헤비 콜 자체가 무거운 경우는 결국은 그냥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일 뿐은 결국은 느린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 느린 처리를 웹 API라는 놈이 별도의 스레드에서 실행되는 웹 API가 그 느린 연산이 대부분 표준 연산이라면 그거를 처리를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내 코드 수행을 담당하는 그 싱글 스레드는 최대한의 효율로 돌아갈 수 있다가 되는 거지. 근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웹 API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러니까 그 어싱크 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그게 내부적으로 구현이 돼 있어요. 별도 스레드. 파이썬 어싱카이오의 이벤트 그걸로 해서 거기서 그냥 알아서 아니 거기는 없다니까. 거기는 없어. 실제로 네가 DB 콜을 할 때 어싱크가 지원되는 DB 라이브러리를 안 쓰면 그러니까 PG, AIQ 이런 거 안 쓰면 그럼 그거 블록돼 있어. 그러니까 폭탄 돌리게 한 거야. 당장 폭탄이 걸리진 않는데 다른 코드 또 수행하고 이제 태스크 큐에서 빼서 돌리는 바로 그 순간은 그냥 블록돼 있어. 그래서 풀 어싱크가 그렇게 되려면 그 라이브러리도 어싱크를 지원해야 되고 그 라이브러리는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셀프 스레드를 가지고 있으면 처리를 해야지. 결국은 스레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스레드를 내가 쓰느냐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주느냐의 문제.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해주면 라이브러리가 안정적으로 다 만들어놨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싱글 스레드 프로그램을 짜는 거야. 근데 여기서 오래 걸리는 코드가 단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 그래, 그 오싱크 웨이터스가 DB 콜 하는데 그냥 기존에 쓰던 그냥 그거 기존에 쓰던 거 PG PG SQL 뭐 하여튼 그런 거 그냥 쓰면 블록돼. 해봐. 블록돼. 그건 당연히 블록되고 실제로 블록되고 그러니까 별도의 어싱크를 지원하는 그 PG AIO인가 뭔가 나발인가 하여튼 그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걔는 내부적으로 DB 커넥트 함수도 어싱크 함수를 지원을 해줘. 내가 그 함수를 어싱크 어웨이트로 호출하는 거야. 내부적으로 근데 그 내부 구현은 별도의 스레드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해가 대충 되나? 일단 그래서 창학이 네가 할 때는 일단은 콜백을 무조건 이해해야 되고 콜백은 무조건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어싱크 어웨이트로 할 수 있는 건 다 어싱크 어웨이트로 하면 돼. 내부 구현.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주요 이벤트들 있잖아. 그러나 그 이벤트에 대해서 이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 이 이벤트가 뜨면 이 콜백을 실행해줘 하고 그냥 콜백을 그러니까 최상단 레벨에서는 콜백을 구현하게 돼 있어.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르기도 하고 콜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근데 그 이벤트 핸들러 내에서의 구현은 거기서 또 뭐 오래 걸리는 거 뭔가 호출해야 된다. 그럼 다 어웨이트로 구현하면 된다. 딱 그냥 코딩 패턴이 딱 그렇게 그냥 정리가 되는 거죠. 뭐 윤석이는 쓸 일이 별로 없을 수는 있긴 한데 글쎄 이건 모르겠다.
뭐 나중에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제가 근데 이제 이게 뭐 싱크가 뭐고 어싱크가 뭐고 어싱크 웨이트가 왜 내가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고 사실 이건 뭐 이것도 있는데 사실은 리더빌리티도 리더빌리티인데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야. 사실 이게 졸라 크지. 이런 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 콜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여기가 스윙이 된다고. 근데 이게 레지스터 콜백일 때는 스윙이 되겠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바꿔준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바꾼 건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트라이를 내가 잡아다 치자. 그러면 요 안에서 만약에 에러가 났어. 그럼 여기 이 트라이 루프에 안 잡혀. 왜냐면 여기서 스윙이 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스윙이 된 게 아니잖아. 얘는 따로 콜백으로 빠져가지고 저 콜백 큐에 들어가 있었고 그것만 빼가지고 쓴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트라이가 안 잡히지. 안 잡혀. 실제로 안 잡혀. 레지스터 콜백 함수 호출 그 자체가 트라이에 잡히는 거지. 그 내부 콜백 함수의 실행이 트라이로 잡히는 게 아니야. 이게 또 어마무시하다고.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면 그냥 간단해. 정리를 하면 그냥 이벤트 핸들러는 함수로 짜는 당연히 그냥 정상 일반적인 그냥 콜백 뭐 함수로 짜는 건데 그 안에 구현은 그냥 닥치고 싱커 웨이트 씁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냥 아주 심플해. 근데 이제 어싱커 웨이트 최근에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그 패턴을 안 만들어주고 콜백으로 만든 패턴들이 꽤 있는데 콜백도 한 단계 정도까지는 안 헷갈려. 근데 콜백 안에 콜백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뒤지지. 한 단계 정도까지는 덜 헷갈려.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 예외 처리 때문에 좀 어렵고. 사실 이 트라이 캐치를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진짜 어마무시한,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뭐 나중에 해보면 알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 보면 이제 헷갈리는 부분. 이게 왜 콜스택이 왜 있고, 콜백 큐가 왜 있고, 왜 이게 다 비워진 다음에 이걸 빼가 여기 집어넣고 하는 이유들을 이제 이해되지? 이게 다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 그 호출한 함수, 엔트리 함수 실행이 끝나고 나서 자, 그 엔트리 함수 실행을 기본 끝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쌓여있는 거 하나씩 빼서 처리하는 거고, 이게 큐인 이유는 그나마 리더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온 놈 먼저 처리되게끔 하는 구조인 거고, 엔드 콜백 그리고 또 콜스택에서 다 빼고 나서 얘를 집어넣은 이유는 단일 스레드로 처리하기 때문이고, 왜 단일 스레드로 처리하냐면 유저 코드니까 동시성 문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짜게 하기 위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질문할 거 있나? 공부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해되나? 이제 네. 대략적으로. 네. 일단 대략적으로 느낌을 이해하면 되고. 그러니까 왜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어쨌든 싱글 스레드야. 안전하게 어떤 방식으로는 싱글 스레드고, 웨이트도 어쨌건 콜백으로 구현하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콜백을 구현하는 건데 언어적으로는 자기가 자동으로 다 그런 걸 다 뭐 트라이 캐치 이런 것도 다 먹히고 싱크 코드처럼 보이고 하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오래 걸리는 부분은 웹 API가 별도 스레드에서 실제로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건 별도 스레드로 호출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